130년 전쯤의 러시아 모스크바행 기차의 한 무리의 황제 사관학교 생도들이 승차합니다. 비좁고 더러운 3등 칸을 피해 1등 칸으로 몰래 숨어 들어온 생도들. 주인공 안드레이를 놀리기 위해 여성이 있는 객실에 혼자 남겨둡니다.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고 했던가요? 이 만남이 기구한 운명의 시작이 될지 누가 알았을까요? 어쨌든 제인과 단 둘이 마주하게 된 안드레이. 한눈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오가는 샴페인 속에서 안드레이가 부르는 피가로의 결혼식을 들은 제인. 그녀의 마음 또한 설레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인은 일반인 여성이 아니었죠. 바로 이 시베리아의 이발사라고 불리는 미국산 벌목기를 러시아 정부에 납품하기 위한 로비스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의 교장이며 러시아 황제의 오른팔인 라들로프 장군을 유혹해야만 했습니다. 제인에게 홀딱 빠진 라들로프 장군은 결국 청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장군의 청혼 편지를 영어로 대신 읽어주던 안드레이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제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립니다. 이 운명의 소용돌이 속 주인공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영화 러브 오브 시베리아 시작합니다. 이미 만취 상태로 내린 안드레이. 술에 취했는지 사랑에 취했는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사관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고 안드레이는 테러리스트와 마주칩니다. 안드레이가 망설이는 틈을 타 테러리스트는 도주하고 다행히 사건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그 시간 자신의 로비를 위해 사관학교를 방문한 제인. 일단 라들로프 장군의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 듯 보입니다. 사관학교 연례 행사인 무도회를 준비 중인 생도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뜻밖의 만남을 통해 안드레이는 더욱더 자신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무도회 날 제인과 춤을 출 기회를 친구에게 빼앗겨버려 속상한 안드레이. 아쉬운 마음이 잘 감춰지지 않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안 그래도 속상한 안드레이를 친구는 허세 가득한 말로 더욱 자극합니다. 화가 잔뜩 난 안드레이는 사관학교 생도끼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결투를 하게 되고 결국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안드레이. 반대로 제인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장군과의 관계 발전에 정성을 다합니다. 제인의 태도에 기분이 좋았던 라들로프 장군도 신나게 보드카를 마시며 축제를 즐깁니다. 결국 만취 상태로 아침을 맞이한 라들로프 장군. 해장엔 역시 모닝 보드카죠. 주인공 안드레이와 결투를 치렀던 친구는 제인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렇게 안드레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제인. 지체 없이 안드레이가 있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제인의 뜻밖의 방문에 놀라는 안드레이. 음식까지 차려주며 회복을 바라는 제인의 따뜻한 마음씨에 마음의 병까지 나은 것 같은 안드레이입니다. 영광의 졸업식 날. 러시아 황제로부터 직접 서임을 받는 안드레이. 생도 신분에서 벗어나 진짜 군인이 되었다는 기쁨과 제인에게 당당히 청혼할 수 있다는 기쁨에 즐거워합니다. 졸업장을 들고 힘차게 제인의 집을 향해 가는 안드레이. 그런데 가는 길에 라들로프 장군을 만나게 되는데요. 장군은 안드레이에게 자신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니 청혼서를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안드레이에게 편지를 읽게 시켜놓고 자신은 피아노 연주를 하겠다며 분위기를 한껏 잡는 라들로프 장군.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 자리에서 장군의 편지가 아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리고 맙니다. 순간 분위기는 얼음장같이 쌓여지고 안드레이는 도망치듯 떠납니다. 자신의 청혼 계획이 망쳐졌기 때문에 크게 화가 난 라들로프 장군. 모든 생도를 집합시켜놓고 주인공 안드레이를 공개적으로 질책합니다. 낙심한 마음에 술에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온 안드레이. 제인은 미리 안드레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다며 뜸을 들이는 제인. 안드레이에 대한 진심을 확인한 제인. 자신의 몸을 허락하려 안드레이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그러나 안드레이는 그녀의 그런 행동에 속이 타들어만 가고 그녀를 거절합니다. 거절당했다는 창피함에 서둘러 집을 떠나려는 제인. 안드레이는 충격으로 인해 기절하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안드레이와 제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바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하녀의 표정으로 잘 알 수 있네요. 서로를 확인한 제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자신은 황제의 지원금을 얻기 위한 로비스트이며 지금같이 살고 있는 노인은 자신의 계부이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엄마 모르게 범했던 인물인데 엄마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돌아가셨으며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돈을 버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혼자서는 돈을 벌 수 없어서 결국은 계부를 다시 찾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다라고 말이죠. 졸업식의 마지막 행사이며 황태자를 모시고 생도들이 공연하는 날. 일부 공연이 끝나고 제인을 만나러 가는 안드레이. 그러나 우연히 라들로프 장군 앞에서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제인을 목격한 안드레이.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공연장을 떠납니다. 공연이 실패하면 모든 관계자가 유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친구들과 상사는 필사적으로 안드레이를 찾아 나섭니다. 공연 관계자 모두를 유배 보낼 뻔한 안드레이는 겨우 공연장으로 끌려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제인과 라들로프 장군의 행동을 견뎌내지는 못합니다. 결국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현장의 소동은 황제 암살 사건으로 보도됩니다. 안드레이는 죄수 신분이 되어 멀고 먼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0년 후 시베리아의 이발사라고 불리는 벌목기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행됩니다. 묻고 물어 찾은 안드레이의 집. 그러나 이미 안드레이는 하녀였던 두냐샤와 결혼하여 세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안드레이를 잊지 못해 찾아온 제인은 결국 안드레이를 만나지 못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 시각 사냥 중 숲속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을 느낀 안드레이. 그 기운의 발원지를 찾아 필사적으로 뛰고 또 뜁니다. 평지에 다다랐을 무렵 아쉽게도 마차는 멀리 사라져가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안드레이. 제인을 다시 보았다면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안드레이 역을 했던 올렉 멘시코프의 깊은 눈빛이 기억에 남는 시베리아의 이발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